언니가 이혼하고 친정으로 들어온 뒤부터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다들 이해하려고 했어요. 아이 둘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나 싶었죠. 그래서 말도 조심했고 부탁도 웬만하면 다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그 잠깐만 봐줘가 하루가 되고 하루가 매일이 됐다는 거예요. 언니는 늘 바쁘다고 했고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제 손에 남았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 중이었지만 집에 있다는 이유로 점점 당연한 사람이 됐고 언니는 저를 두고 집에 있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 어린이집 일정도, 식사 시간도, 잠드는 시간도 제가 더 잘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니가 왜 그렇게 바쁜지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언니가 또 말했습니다. 나 오늘도 잠깐 나가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 걸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사연을 보낸 분에게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언니가 친정으로 들어온 건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집안에 떠돌고 있었어요. 처음엔 다들 말수를 줄였습니다. 괜히 한마디가 상처가 될까봐 조심스러웠죠. 그런데 결국 언니는 아이 둘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고 짐이 들어오던 날 거실이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아이 장난감이 바닥을 차지하고 유모차가 현관을 막았어요. 집은 순식간에 북적이는 공간이 됐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가게 일을 하세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늘 몸이 지쳐 보이셨어요. 저는 그때 취업 준비 중이었고 집에서 자격증 공부하고 이력서 고치고 면접 준비하느라 하루가 짧았습니다. 겉보기엔 집에 있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제 하루는 나름 촘촘하게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리듬이 서서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언니도 나 진짜 정신없어 하면서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 둘 키우는 사람 특유의 지친 톤이었죠. 부모님은 언니를 볼 때마다 한숨 쉬시며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셨고 집안 분위기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언니는 힘든 사람,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사람으로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려고 애썼어요. 가족이니까요. 큰 조카는 5살, 질문 많고 말 많은 나이였고 둘째는 아직 걸음도 불안정한 아기였습니다.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시기였죠. 첫날부터 언니는 자연스럽게 저에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 화장실만. 물 좀 갖다 줘. 거기 기저귀 좀 줄래? 아기 잠깐만 봐줘. 저는 별 생각 없이 도왔습니다. 그 정도는 가족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잠깐의 길이가 점점 길어졌어요. 화장실 간다는 게 샤워가 되고 샤워 뒤엔 머리 말리기, 화장, 옷 갈아입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나 잠깐 나갔다 올게가 기본 멘트가 됐어요. 처음엔 크게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나서 답답할 수도 있겠지. 부모님도 밖에 좀 나가야 사람이지 하셨으니까요. 그 말은 결국 이런 뜻이었죠. 언니가 나가면 아이들은 누군가 봐야 하고 그 누군가는 집에 있는 저라는 거였습니다. 잠깐이니까 하며 스스로를 설득했는데 그 잠깐이 매일이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정확한 귀가 시간도 말하지 않게 됐어요. 몇 시쯤 와? 몰라, 상황 봐서. 그날부터 제 일정은 제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공고 보다가 아이가 울면 노트북을 덮어야 했고 자소서 쓰다가 이모 이거 해줘 하면 멈춰야 했으며 면접 준비하다가 어린이집에서 연락 오면 뛰쳐나가야 했어요. 언니는 가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집에 있잖아. 그 말이 계속 가슴에 걸렸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이유가 놀기 위해서가 아니었는데 말이죠. 취업 준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고 아이 보는 건 눈에 보이는 일이니까 점점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 취급을 받게 됐어요. 언니 눈에는 더 그랬겠죠. 너 요즘 뭐해? 지원서 쓰고 있어.
그게 일은 아니잖아. 한 번은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솔직히 그냥 집에 있는 거잖아.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은 따끔했어요. 부모님은 그 말을 듣고도 언니도 힘드니까 예민한 거야. 네가 좀 이해해. 하셨죠. 그 뒤로는 말이 줄었습니다.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아이들 일과는 제 손에 점점 익숙해졌어요. 큰 조카 어린이집 등 하원 시간, 가방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둘째 이유식 시간까지 제가 더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내일 큰애 하원 네가 해줘. 언니 내일 뭐 하는데? 나 바빠. 할 게 있어. 무슨 일인데? 아, 있어.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일정표가 됐어요. 거절하기 어려운 말투로 너 말고 누가 해. 엄마 아빠는 가게에 있는데. 하면서요. 그러다 큰 조카가 제 손 잡고 말한 적이 있어요. 이모가 데리러 오는 날이 더 좋아. 웃었는데 웃으면서도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조카는 잘못 없죠. 아이들은 늘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익숙해지니까요. 문제는 그 주 양육자가 언니인데 일상 대부분을 제가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조심스럽게 언니한테 말해본 적도 있었어요. 언니, 나도 하루 계획이 있어. 너 계획이 뭔데? 오늘 지원서 마감이야. 그럼 밤에 하면 되잖아. 그 말이 제일 억울했어요. 제 시간은 밤으로 밀려도 되는 것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침 낮은 아이들로 채워지고 밤이 되어야 겨우 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지쳤어요. 집은 조용한데 머릿속은 시끄러웠죠. 언니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 그 말을 들으면 더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예민한 사람이 되는 순간이니까요. 그러다 문득 확인하고 싶어졌어요. 언니가 정말 바쁜 걸까? 구직 활동이거나 법적 절차를 밟고 있거나 혼자 숨 돌릴 시간이 필요하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아이를 맡기는 사람에게는 한마디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언니의 바쁨은 늘 안개처럼 흐릿했어요.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언제 오는지 늘 애매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나가기 전에 향수를 뿌리더라고요. 그 향이 현관에 한참 남아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봤습니다. 언니, 오늘 어디 가? 친구 만나.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좀 걸리지. 그리고 문 닫고 나가버렸죠. 그날도 저는 아이들과 집에 남았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큰 조카가 물었어요. 엄마, 오늘 늦어? 조금 있다 오겠지. 그 대답을 하면서 제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역할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언니는 술 냄새를 풍기며 늦게 들어왔어요. 아, 진짜 피곤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떠올랐습니다. 언니가 피곤한 건 이해하는데 나는 왜 아무도 내 피곤함을 묻지 않을까? 그날 이후로 마음을 먹었어요. 다음엔 그냥 넘기지 말자. 언니가 또 바쁘다 하면 그 바쁨이 대체 뭔지 한 번은 제대로 물어보겠다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언니가 또 말했습니다. 나 오늘도 잠깐 나가야 돼. 저는 그 말에 숨을 한번 크게 삼켰습니다. 이번엔 그냥 넘기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언니가 나갈 때마다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들이 이상하게 하나하나 걸렸습니다. 오늘도 잠깐. 금방 올게. 그런데 그 금방은 늘 2~3시간이었고 가끔은 밤을 넘기기도 했어요. 처음엔 저도 애써 이유를 붙였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사람 만나는 게 뭐가 문제냐고,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해질 수도 있겠다고요. 부모님도 늘 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속이 오죽하겠니. 술이라도 마셔야 풀리지. 그래서 저는 그냥 참았습니다. 참는 게 가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언니가 나가는 날이 너무 잦다는 거였어요.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도 거의 매일이었고 아이들 일정이 있는 날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전화가 와도 언니는 늘 받지 않았고 결국 제가 대신 처리했습니다. 한 번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머니 맞으시죠? 하고 묻더라고요. 그 질문에 잠깐 말이 막혔습니다. 아니요, 이모예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기분이 묘했어요. 집에 돌아와 언니에게 말해봤습니다. 오늘 어린이집에서 연락 왔어. 아, 그래? 그게 끝이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언니 휴대폰 화면을 보게 됐어요. 식탁 위에 올려둔 휴대폰에 알림이 계속 뜨더라고요. 처음엔 일부러 안 보려고 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보면 더 마음만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언니가 샤워하러 간 사이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화면을 봤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데이트 어플 알림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동안의 바쁨이 어떤 의미였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나가던 날들, 늦게 들어오던 밤들, 외박하던 날들까지. 구직 활동도 아니었고 아이 문제도 아니었어요. 사람을 만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요. 그 순간 화가 나기보다는 허탈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아이들은 뭐였을까? 내 시간에는 뭐였을까? 나는 왜 아무 설명도 못 듣고 당연하게 아이들을 맡고 있었을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걸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재혼하려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 나이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오히려 언니를 이해하는 쪽이었습니다. 칭찬에 가까운 말까지 나왔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두고 나가는 게 괜찮은 건지, 그 부담을 제가 떠안는 게 맞는 건지, 그 누구도 제 편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집에 있는 게 더 숨막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정말 별일 없는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아이들 챙기고 집안 정리하고 늘 하던 하루의 연장이었죠. 언니는 오전 내내 집에 있었고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제 주변을 맴돌았고요. 저는 그날 저녁에 약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랑 만나기로 한 날이었어요. 미리 잡아둔 약속이었고 괜히 더 기다려졌던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후쯤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저녁에 잠깐 나가. 언니는 휴대폰에서 눈도 안 떼고 아, 그래? 하고 말았어요. 그 반응을 보고 별 문제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해질 무렵 제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근데 꼭 오늘 나가야 해? 그 말에 손이 잠깐 멈췄어요. 괜히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응, 약속 있어.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언니가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나도 오늘 약속 있는데. 그 순간 머릿속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언니의 약속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가 애들 좀 잠깐 봐줘.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언니, 오늘은 내가 약속 먼저 잡은 거야.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언니 얼굴이 바로 굳었습니다. 너 지금 그 말이 나와? 그 말투가 부탁을 거절당한 사람이 아니라 당연한 걸 거절당한 사람의 말투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잇기도 전에 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집에 있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게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언니, 나 집에 있는 거랑 아무 약속도 없는 건 다른 거잖아. 처음으로 말끝을 흐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주 양육자는 언니잖아. 그 말을 하자 언니는 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나보고 애 안 보는 엄마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말이 아니라 말을 이어가려 했는데 언니는 이미 화가 나 있었습니다. 너 요즘 진짜 이기적이다. 집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못 도와줘?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도와주지 않았던 적은 없었거든요.
그때 부모님도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제 쪽을 보면서 말했어요. 오늘만 좀 봐줘라. 언니도 힘들잖아.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어요. 너는 다음에 나가면 되잖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언제 나가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언니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너 진짜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그 말이 가장 아팠어요. 제가 계산하고 있었던 건 시간이 아니라 제 삶이었거든요. 결국 그날도 제가 나가지 않는 쪽으로 정리됐습니다. 약속은 취소했고 아이들은 또 제 옆에 남았습니다. 언니는 약속에 나갔고 저는 아이들 재우고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확실히 느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걸요. 언니가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무게가 계속 제 쪽으로만 옮겨지고 있다는 걸요. 가족이라서 참고 도왔는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제 삶은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 숨소리를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나는 딸도 동생도 아닌 그냥 빈 시간 같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을 나가는 걸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저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사연은 메일로 받고 있으니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